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23일 화창하고 뜨거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금요일이 왔는데 너무너무 덥네요. 어제 열대야였습니다. 다들 무사하신가요? 제가 열대야를 느낄 정도면 엄청난 열대야였던 거죠. 제가 자다가 깰 정도로 더웠으니까 1년에 거의 없는 일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잠 설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너무 틀면 체온이 식죠. 체온이 식는 상황에서 감기 걸리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어제 잠은 잘 못 잤지만 흑삼전탕 덕분인가 몸이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괜찮네요. 다리는 점점 얇아져. 운동이 먼저인데 주말에는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덥지만 함께 운동하시자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특별한 건 없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재미나게 해석이 돼요. 지금 보시면 S&P 다우 나스닥은 올랐죠. 근데 다우는 뭐 별로 오름폭이 조금 적었어요. 0.07%니까 강보와. S&P는 0.20% 올랐고 나스닥은 0.36% 올랐으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올랐어요.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네,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중에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고 반도체는 어제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다? 네, 오늘은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러셀 2000이 1.5% 떨어졌습니다. 자, 하락했던 것의 만회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채권 가격도 강세, 즉 채권 가격도 강세면 채권의 금리는 떨어졌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자, 뭐냐,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쪼그러들었던 인플레이션이 자기 기지개를 펴고 자기 스테이지를 마련한 상태예요. 그러나 춤을 열심히 추다가 춤추는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활개쳤다 쭈그러들었던 디플레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요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재미나게 이제 이야기처럼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해서 디플레와 인플레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디플레 뒤편에는 생산성 혁명과 뭐 등등이 있고, 그다음 코로나 사태 이런 등등이 있고, 인플레 뒷면에는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정 정책들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너무 경제 상황들을 러프하게 설명드리는 걸 수 있는데 딱 구도가 그려질 수 있게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증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요즘 같으면 정신병 나지. 이게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뭐야 모르겠어, 에이씨 비빔밥 짬뽕빵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비빔밥 먹으려고 했다가 짬밥 되는 것이 짬밥 터는 거 되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요 구도로 생각하시면 시장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말씀을 드리면, 지표들이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엄청 안 좋게 나왔지. 예상보다 다 나빴으니까 부동산 빼고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래도 지수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에 조정을 심하게 며칠간 받으니까, 그러니까 러셀 2000 기준으로는 10%나 빠졌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제일 빨리 올라오니까 또 빨리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경기 상황이면 쉽게 테이퍼링 못 하겠네 등등등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주보다 5만 1000명이 늘어난 41만 9천명. 전문가 예상치는 얼마였냐면 35만 명이었어요. 즉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숫자니까 숫자가 작은 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5만 명 오히려 늘었어.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7만 명 더 많아. 지금 그러니까 실업보험을 청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겠죠. 경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카고 여는
발표한 6월 전미활동지수가 0.09 나왔습니다. 전달에는 0.16, 예상은 0.3. 안 좋게 나왔네요. 활동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경기의 활성화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경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보다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전월 상승률은 1.2%였고요. 전망은 0.8%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옛날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115.1이니까 높죠. 이게 기준이 100일 텐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러나 전달보다는 좀 꺾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시장은 뭐 가격이 별로 비싸지도 않고, 기업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실적으로 뚫어버렸어. 실적으로 뚫어버린 상태의 연장선이 지금인데, 지표들이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시장이 아싸 뭐 별거 없잖아, 뭐 인플레 세력도 별로 없잖아, 역시 우리 시장이야 하고 이쪽 채권 시장부터 가격을 올렸죠.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은 1.277, 1.3까지 갔다가 다시 1.277로 밀렸고요. 2년물은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단기물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물 쪽에서 약 1bp씩 30년물도 1bp 금리가 떨어졌고, 오히려 초단기물인 3개월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아주 채권 시장으로 쫙 흘러가요. 디플레 시장으로 쫙 흘러가면 어떻게 돼? 장단기 모두 장기물, 단기물 채권 모두 가격이 오른다. 경기 하방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세지면, 원래는 처음에는 장기부터 가격이 올랐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랐다가 나중에는 단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기에는 지금은 평일이야. 주말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 수가 126,999명이에요. 지금 보다가 구독을 딱 누르면 그분이 127,000번째의 구독자가 되시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택 판매는 굉장히 호조해요. 1.4% 증가해서 연율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 1.4%, 이게 한 달치, 6월 한 달치인데 이거를 곱하기 12를 하는 거죠. 그래서 586만 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연속 최근에 떨어지던 것이 반등에 성공했고요. 재밌어요. 기존 주택 판매한 중간 가격이 얼마냐?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23%, 전년 대비 23%나 폭등을 했어요. 집값이 23% 오르면 장난 아니죠. 주식값 23% 올라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집값이 23% 올랐는데 얼마냐? 36만 3,300달러. 수도권 기준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중간값이 36만 3,300달러. 좋네. 파라다이스? 네, 뭐 청년분들에게는 파라다이스 뭐 이런 느낌도, 역대 최고치랍니다. 이게 미국, 이게 역대 최고치 경신. 네,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회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달러와 강세를 지탱해준 요인이었다 라는 것이죠. 자, 유럽 중앙은행이 뭘 했을까요? 네, 정책을 어떻게 했다?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였는데요. ECB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어떻게 했죠? 그전에는 2% 살짝 아래, 2% 안 되게, 바로 2% 안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2%로 바꿔서 좀 높였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2% 달성할 때까지 금리 수준을 현재 수준 또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 기준금리는 0.0%,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 기존과 동일하고요. 한계 대출 금리는 0.25%로 그대로 유지했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인 PEPP의 전체 규모도 1조 8,500억 유로로 그대로 유지를 했고, 매입 시기도 최소
2022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너무 이른 긴축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훨씬 더 험해졌죠. 7일 평균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 2주 전 대비 2.7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신 맞은 국가들과 아니 맞은 국가들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진자가 늘어도 뭐 백신을 거의 커버리지가 다 된 국가들은 약간 여유가 좀 보이는 느낌 받습니다. 우리도 빨리 백신을 모두 맞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쪽에서도 티켓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 지금 줄 서갖고 안 되는데 곧 저한테도 티켓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뉴스들이 재미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 뉴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일부 지표들이 꺾이는 걸 다 뚫어 제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5%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 중 88%가 예상보다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고 84%가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상황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오늘 예를 들어보죠. 컨택주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아메리칸 항공 뉴스가 오늘 타전됐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그리고 순이익이 드디어 흑자. 항공회사들이 흑자 벌써? 진짜? 네, 이렇게 전환했고요. 분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360, 작년도 뭐 최악이었으니까 360% 늘었고 승계액은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EO가 뭐라고 하시냐면 전에 없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델타 변이 충격은 없다. 이래서 지금 제가 백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델타 변이 충격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빨리 이 백신을 맞으면은 자영업자분들 이 상황, 와, 어제 생경한 장면을 봤어요. 어제 여의도로 IPO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러, 기업 공개 때문에 상담을 해드리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강변북로가 1도 안 막혀. 차가 뻥뻥 뚫렸어. 저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강변북로, 원효대교 건넜을 때 강변북로 이렇게 보면 꽉 막혀 있잖아요. 주차돼 있는 것처럼. 오, 막 쌩쌩 달려. 새벽도 아닌데. 놀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빨리빨리 백신 맞고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트위터도 공개한 실적을 공개했는데 2분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미쳐 74% 증가해서 11억 9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냅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상당히 올랐고, 이렇게 되면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나온 뉴스 타전된 건 인텔이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업체한테 상당히 중요한 뉴스고 좋은 뉴스예요. 왜? 자, 메모리는 언제 쓰여? CPU 옆에 쓰여. CPU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메모리도 많이 팔려. 자, 많이 팔려. 저점의 그 둔탁함은 유지가 될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분기에 약간 공백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버 업체들이 지금 8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평소보다 2배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메모리를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애매하다라는 게 지금의 전망이죠. 저도 거기에 그 8주가 맞다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인텔의 매출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즉 아이슬레이크하고 사파이어 래피드하고 충돌이 난 거야 지금. 지금 어차피 10나노인데 어드밴스드 된 10나노인 사파이어 래피드 1년 한 8개월만 기다리면 이거 쓸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아이슬레이크를 써야 되는 거, 아주 구닥다리 뻐걱뻐걱 하는 거는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파이어 래피드로 바꾸는 게 서버들한테는 더 좋겠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매하게 그 메모리 반도체, 이 CPU를 달아야 메모리를 달고 사파이어 래피드를 달아야 DDR5를 다는데 그거는 내년 2분기니까 만들어 놓고 그 송출을 한다고 해도
1분기부터 주겠지. 그러면 4, 4분기는 어쩔까? 약간 애매한 걸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텔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좋은 뉴스입니다. 지금 얼마나 하면 매출 전망치를 기존에 그 725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735억 달러로 10억 달러 늘렸습니다. 10억 달러면 여러분 1조예요. CPU가 1조 더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메모리도 같이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뉴스다. 3분기 매출은 182억 달러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동차 업체의 반도체 부족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국면, 그걸 계속 얘기했죠. 이게 집접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가동 시작하면 금방 해결된다 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반도체는 잘 모르지만 딱 그냥 이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근데 배터리 부족에 직면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재미난 뉴스거든요, 여러분. 왜 배터리가 왜일까요? 이 뒷면에 있는 우리는 이면을 읽어야 된다. 행간을 읽어야 된다. 배터리 부족 얘기가 지금 나와? 뭐야? 이거 뭐야? 내연기관 회사들이 똥줄이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더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전환하면요, 배터리가 완전한 쇼티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배터리 업체들이 된다 해가지고 증설했다 코피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동안 코피 터졌어. 근데 갑자기 혜성같이 누가 나타났어? 테슬라가 나와서 진짜 써주는 거야. 이건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인 거야. 근데 기존의 업체는 쓸게 하고 안 썼단 말이지. 왜냐하면 만들어 봐야 손해거든. 내연 기관들은 만들수록 손해는 아니지만 만들어 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놓고 안 만들었어. 그래서 설비 증설해 봐야 써주지도 않으니까 몽땅 뒤집어 썼단 말이죠, 2차전지 회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증설을 안 했지 제대로. 진짜 이번엔 뻥 아니야 뭐 이랬는데, 진짜 얘네들이 누구 때문에? 나 여기서 테슬라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가 확 늘어나니까 이제 똥출산 급해졌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로 2025년 가면 내연기관차들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하던 얘기 아닙니까? 미아리 가서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맞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 2025년 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OTA 되는 것들을 깔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지금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2등 3등 업체가 돼야 된다. 지금 2등 3등분에 빨리 들어가야 생존을 하지,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걱정이에요. 그러나 한국 현대 기아차는 잘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른 업체도 잘하고 있어요.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고, 다음에 디디 추싱이 중국 정부의 처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자꾸 월요일 아침에는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워서. 더위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